이게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네. 하다가 이렇게 압도되는 거예요, 그거에. 어.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조사 빼고 아무것도 이해를 못. 일단 외국어처럼 공부한 것 같아요. 노출을 외국어처럼. 늘리자. 저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처음에 무조건 말씀드려요. 근데 너가 정말 세무사가 되고 싶은 건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용기를 좀 드리는 게 베이스가 없다고 겁을 먹을 게 없는 게 생각보다 베이스가 튼튼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결국에는 네. 합격이 목표이긴 하지만 더 큰 목표는 행복한 인생이잖아요. 와, 이럴 수가. 이제 음악 교육을 전공하시면서 성악을 특히 전공을 하셨는데 이렇게 세무사 시험이라니까 너무 극적이에요. 이렇게 예술 분야에 계시다가 문과 쪽으로 이렇게 옮기셨는데 네, 맞아요. 야, 근데 이 시험이 또 만만치 않은데 이런 시험을 치게 된 이유나 배경 같은 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예중 예고를 나왔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예중을 들어가려면 초등학생 때부터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대학교까지 나왔으니까 10년을 벌써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악이 좋고 음악도 좋았지만 질린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0.1%가 되어야만 이게 어느 정도 여기서는 먹고 살 수 먹고 살 있다. 수 있죠. 맞아요. 그런 강박 같은 게 생기다 보니까 아, 나는 좀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 인생은 한 번뿐인데 내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성악을 했다고 해서 이걸 계속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길을 좀 찾아보다가 네. 이제 좀 비슷한 계열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 어학을 하게 된 거죠. 비슷한가요? 그래서 성악은 다른 외국어를 좀 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렸을 때 뭐 이탈리아라든지 독일어라든지 이런 거를 잘하지 못해도 발음은 완벽하게 하니까 저희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스페인어를 좀 해보자 해서 스페인에 갔다 왔는데 제가 그때 아예 제로 베이스였거든요. 이제 갔는데 네. 처음에 올라 이거랑 그라시아스 이거밖에 몰랐어요. 네네. 그래서 너무 겁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재밌게 1년을 보내고 되게 빨리 늘어서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에 좀 이제 해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었어요. 그렇게 스페인어 과외까지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높은 레벨까지 그 시험을 딱 보고 네. 과외를 시작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잘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열심히 막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네.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네. 그때 스페인이 유행이었거든요. 유행이었죠. 네. 그래서 코로나가 터져서 너무 좀 어려워져서 네. 이제 고민이 된 거죠. 이 기회에 스페인어를 좀 더 발전시켜서 통번역 대학교원을 갈까? 아니면은 이제 다른 길을 또 다시 찾아볼까 이랬는데 네. 통번원 대학원 준비하는데 1년? 그 다음에 그거 2년 이렇게 하면 3년이잖아요. 3년이죠.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너무 특수한 이걸 했으니까 네. 취직을 하려면 전문직이 좋긴 하겠다. 네. 이래서 이제 세무사 시험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갑자기 어학 그다음에 스페인어다 세무사 뭔가 이렇게 확 와닿진 않거든요. 뭔가 네. 시험을 찾아보시다가 이거 내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근데 좀 찾아보기는 했는데 제가 네. 세무법인에서 알바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또 계기가 되셨구나. 네, 그건 그래서 언제 하신 거예요? 그거를 대학교 초반에 이제 사무보조로 네네. 사실 뭐 거의 제대로 된 일은 아니었는데 네. 그때 좀 나름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숫자 다루는 거에 생각보다는 거부감이 없었어서 그래요? 네. 일반적으로는 숫자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저도 아직까지도 그렇고 그쵸. 근데 그때 네. 알바하신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뭔가 새로운 데 대한 도전 욕구 이런 게 생기시면서 그래 세무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신 거네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자 뭐 그때 이제 야심차게 동차 합격이 목표다 이러고 동작이 목표다 이렇게. 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예체능 네. 계시다가 전국 14등까지 이렇게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 비결 한번 제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공부를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한데 핵심 압축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중에 공부 루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게 있더라고요. 여기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공부 루틴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과목이 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죠. 1차 4과목, 2차 4과목이 있는데 이게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네. 하다가 이렇게 압도되는 거예요, 그거에. 압도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만 하루 종일 하게 되는 때가 네.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4과목을 다 잘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니까 무조건 그 시간에 나눴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무조건 하고 그다음에 덮고 다른 거 하고 그래서 4개를 다 할 수 있게 하루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1차 과목이 네. 회계가 있고 네. 그다음에 세법이 세법, 있고 네. 재정학이 재정.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법이 선택,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네 두 개가 시간을 너무 잡아먹어요. 회계랑 네네. 세법이 그래서, 너무 그렇죠. 어려우니까. 네네. 근데 이것만 하다가 이거 두 개를 놓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를 좀 더 비중 있게 가져가되 얘네가 무조건 들어갈 수 있게끔 시간표를 짰어요. 하루에 그럼 여러 과목을 공부하신 거예요? 네, 4과목을 다 한 번씩은 갈 수 있게. 한 번 갈 수 있게? 네. 빠뜨리는 게 없이? 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렇게 해서 회독을 또 목표를 네. 해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짜고 네. 당연히 그거 못 지키잖아요. 네, 못 지키죠. 그럼 토요일에 이제 최대한 이제 따라잡으려고 하고. 보충하시고. 네.
그때도 강의도 이제 듣고 제가 보니까 학원 루틴을 다 따라가신 걸로 이렇게 네, 맞아요. 알고 있는데 그때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사실 뭐 예중예고 때도 공부를 하지만은 이런 진짜 전문적인 수험 공부를 하진 않으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교사 빼고 아무것도 이해를 그죠, 못했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네. 지금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수험생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하루에 여러 과목을 공부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세무사님 얘기 듣고 하니까 충분히 납득이 되는 게 네. 우리가 사람이 세상의 어떤 지식들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단계가 있어요. 네. 처음에 먹고 자고 싸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몸으로 바로 체화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세상의 지식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외워야 되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게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후부터는 내가 이해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이해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과목 이상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세무사는 오히려 그냥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거를 생각하고 이런 것보다 여러 과목 그냥 빠뜨림 없이 쭉 가져가시면서 맞아요. 그저 그냥 습득하시는 걸로 했으니까 가능했겠네요. 여러 과목 하셔도. 네, 그렇게 했었고 근데 변호사님 말도 일리가 있으신 게 또 이게 본격적으로 한 과목만 파고들 때도 있긴 했어요. 있으셨어요? 왜냐면 언제였어요? 너무 네.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맞아요. 네, 세법하고 회계가 저는 너무 어려웠기 너무 때문에 어렵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초반에는 좀 더 중점 있게 가져갔어요. 초반에. 좀 더 중점 있게 하죠. 네. 그리고 확실히 조금 더 시간 투자하는 과목들이 있어야 돼요. 그죠? 네, 무조건 저는 그걸 세법하고 그러니까 회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무사 시험. 그렇죠. 솔직히 세법은 어느 정도 이제 암기라고 하더라도 회계를 암기해서는 절대로 풀 수가 네. 없기 때문에 이해해야 돼. 이해를 맞아요.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시간 투자가 필요하고 다만 지금까지 어떤 공부 토대를 단단하게 다져오신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다 습득하시고 맞아요. 그러면서 점차 이해의 분량을 좀 늘려가지고 네. 그런 느낌이네요. 일단 외국어처럼 공부한 것 같아요. 노출을 늘리자. 노출을 늘리자. 그래서 그렇게. 항상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인터뷰를 보거나 배울 때 중요한 게 저분은 왜 저렇게 했을까 생각 안 하고 딱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야 이윤규 변호사 보니까 한 과목 하라 그랬는데 세무사님은 여러 과목 했는데 나도 여러 과목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분은 쭉 공부해 오신 분인데 그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이해도가 오히려 안 느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선택도 행정소송법도 막 2시간, 그다음 회계도 2시간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아니죠. 네, 그런 건 그렇게 이제 안 되는데 잘 그런 거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맞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 루틴하고 그다음에 주중에 어떤 일요일에 이렇게 좀 쉬셨다. 열심히 하는 수험생들 안 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웃긴 게 제 체력과 이 멘탈적인 거를 생각을 좀 해서 1년을 가져가는 시험이잖아요. 최소로 잡았을 때 저는 맞습니다. 동차 합격이 목표였으니까. 네. 근데 1년도 저한테는 긴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한 번은 쉬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일요일에 쉬는 걸로 딱 정했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내가 뭔가를 준비를 안 해봤고 시험 공부를 전문적으로 안 해본 사람이 동차 욕심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근데 근데 어떻게 이제 그렇게 욕심을 아예 모르니까 모르니까? 모르니까 한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들이박아 보겠다. 네, 이거 왜냐면 주변에 선배도 없고 아무 예시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빨리 붙는 게 좋은 거지. 그럼 동차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보니까 이런 재능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예체능 하신 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 반복된 고된 훈련을 그냥 약간 무던하게 넘어가시더라고요. 하나를 집중적으로 안 되는 거 자꾸 연습한다든지. 근데 맞아. 일반 사람들 그렇게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정신 내구력이 그렇게 안 세요. 그거는 맞는 것 같은 게 제가 조금 신기했던 게 제가 같이 이제 나중에는 스터디원들이 생겼는데 그죠. 되게 문제를 틀릴 때마다 멘탈에 타격을 받아하더라고요. 엄청 맞죠. 근데 저희는 이제 아시겠지만 가면 맨날 혼나거든요. 혼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자아 비판 수준으로 혼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걸 하다 보니까 그냥 틀리면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되게 무던하게 그죠? 그다음에 내가 뭔가 처음 도전하지만 나는 동차를 할 수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근거 없는 그 당시에 자신감이셨지만 맞아요. 그게 목표 달성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됐나요? 어때요? 저는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장점은 확실히 저를 강하게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거는 맞는데 단점은 또 사실은 이게 조금 쉽지 않은 목표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베이스도 하나도 없으니까. 네,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이거를 막 몰아붙이다 보니까 약간 나중에 강박적으로 너무 그게 좀 이렇게 멘탈이 힘들었어요. 무조건 동차돼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붙어야 돼. 특히 있으니까. 1차를 처음에 무조건 붙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1차 시험 볼 때까지가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 실제 1차를 보고 나서 느낌이 어떠셨어요? 손이 엄청 떨렸는데 바로 채점이 가능하잖아요. 네, 객관식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떨면서 채점을 했죠. 내가 뭔가 불안전하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시는 그런 것들이 또 장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오답 노트도 활용을 잘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오답 노트는 이제 제가
처음부터 한 건 아니었던 게 너무 틀리는 게 많아서 네. 처음엔 오답노트를 할 수가 할 수 없었고 없죠. 네. 그냥 다 풀었어요. 풀다가 근데 보니까 어느 순간 패턴이 나오더라고요. 네. 틀리는 것만 계속 틀리는. 네. 그래서 이거를 오답노트를 완전히 제대로 만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네,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그냥 나만 알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어떻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워드 같은 거에다가 네. 이렇게 단원별로 넣고 네. 그 다음에 그게 무한대로 추가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정렬을 하는 거예요. 큰 개념, 그 다음에 소개념 넣는 거죠. 그래서 뭐 세법에 법인세, 네. 법인세에 뭐 이제 입금불산입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범주화를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알 수 있게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했어요. 한 문장으로 요약해가지고 딱. 네, 압축. 네, 압축해서. 예를 들어서 또 근로소득의 예를 들어보면은 네. 총급여에는 뭐가 포함이 안 돼. 근데 그거 자꾸 헷갈리는 거죠. 네. 총급여에는 땡땡땡 포함 안 돼. 이렇게 네. 그냥 딱 써놓고. 딱 써놓고. 그래서 그거를 쫙 해놓고 처음에 검정색으로 계속 늘려나가다가 네. 똑같은 걸 틀리면 그걸 이제 파란색으로 바꿔요. 어제 바꾸고. 그 다음에 빨간색 바꾸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형광펜 같은 거 칠하고 뭐 밑줄 칠하고 형광펜 칠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 틀리는 이제 형광펜들이 남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 날 볼 수 있게 볼 수 만들었어요. 있게. 전체적으로 포인트가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오답노트라 그러면은 아무런 체계가 없이 그냥 뭐 틀린 거를 다 체크하거나 문제집에 표시해놓고 이런데 내가 봤던 기본서라든지 내가 들었던 강의 순서로 재정렬하는 게 단원별로 엄청 컸네요. 그 다음에 상하 관계를 나눠가지고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좀 연결이 되셨겠어요. 많이 연결이 됐어요. 내가 요거 틀렸으니까 요것도 당연히 몰랐겠다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좀 연결이 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게 우리가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다시 피드백을 할 때 내가 길을 잃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일단 근데 이때 요약을 하면은 네. 진짜 내가 뭘 몰랐고 뭘 고쳐야 되는지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해독 스피드가 되게 올라가요. 되게 올라가고 그죠. 그래서 내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보이니까 요 3가지가 세무사님이 쓰셨던 어떤 오답노트의 이제 핵심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스터디를 아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스터디는 언제부터 이렇게 좀 하신 거예요? 스터디는 저는 1차랑 초시까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아예 없어서 네. 동차 합격이 또 목표다 보니까 할 게 많잖아요. 없죠. 네, 그때 또. 그래서 못했고 근데 UAL에 딱 들어갔을 때는 이게 멘탈 관리도 조금 해야겠다. 사람을 너무 안 만나니까. 맞아요. 그래서 스터디를 좀 해보자 해서 했는데 저는 운 좋게 좋은 스터디를 많이 만났거든요. 운 좋게. 네. 근데 이게 핵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스터디를 할 때 너무 딥한 스터디부터 하시지 말고 좀 얕은 스터디, 출석이라든지 그런 걸 먼저 하다가 이 사람이 괜찮다. 뭔가 나와 이게 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깊은 스터디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깊은 스터디면 어떤 공부 내용을 같이 보거나 이런 건가요? 토의하고 이런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랑 그 세법학을 암기를 정말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거를 앞글자를 따기를 같이 만들었어요. 같이 만드셔가지고 공유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네. 거기다 막 넣는 거예요. 근데 걔가 앞글자의 귀재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대단한데? 이러면서 따라하고 같이 붙었어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점검이 자동으로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제 딴 데 헷갈리는 것도 나올 수 있고 한 사람이 혼자 만들면은 잘 안 되는데 맞아. 둘이 같이 하면 그런 방법이 크로스 있죠. 체크가 특히 법학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영상 보시는 분들 야 나도 이제 스터디하겠다 생각하시는데 잘 보시면 세무사님이 소통하는데 재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스페인어도 공부하시고 과외하고 그러다가 새로운 영역 도전하면서 옛날의 경험을 살려서 세무사가 되신 건데 소통하는 거 좋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스터디 쪽도 생각을 하신 거고 만약에 나는 진짜 혼자 오는 게 좋다 혼자 공부하세요. 일부러 막 이걸 따라하고 계실 필요는 없어요. 진짜 왜냐면은 지금 사람이 보고 싶고 외롭고 이런 것도 있으시니까. 네. 그럼 힘들 때 스트레스에서는 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힘들 때는 제가 처음에는 스트레스 해소가 안 돼서 그 1차랑 초시 사이가 멘탈이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1차랑 초시 사이? 네. 그때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쵸. 힘들 수밖에 없는데 제가 저를 더 힘들게 한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면 사실 저는 그 얘기 해주고 싶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마라. 그때는 또 동차가 못 계셨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유예 때는 지속 가능한 공부법을 좀 찾아야겠다. 그래서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되게 맛있는 샐러드를 팔았거든요. 그 약간 빵이 들어있는 네네. 그걸 딱 사서 그 버스를 타고 조금 왔어야 됐어요. 한 20분? 제가 그 하루키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하루키 책을 그때만 딱 읽을 수 있는 거야. 이야. 그때 힐링을 다 하셨네요. 아침. 네, 맞아요. 한편으로는 야, 이 시간을 공부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아니요. 전 1000번을 다시 해도 그렇게 할 거예요. 1000번을 다시 해도 그렇게 한다. 사람마다 이거는 뭐 취향이 좀 다르실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런 스트레스 해소가 그럼 옛날에 막 성악하실 때도 그런 어떤 스트레스 해소의 루틴 같은 게 있으셨어요? 성악했을 때는 그때 좀 어렸으니까
그냥 친구들하고 놀았죠. 친구들 놀고. 네, 이게 같이 있으니까 해도 같이 하는 게 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막 놀았는데 이거는 혼자 하는 거잖아요. 저 네네. 혼자 공부하고. 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그런 방법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제 일상에서 뭔가 이렇게 즐기고 좀 사랑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시간이 너무 끔찍하게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이런 건 어떻게 깨달으신 거예요? 제가 하루키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약간 하루키의 약간 제가 생각하기엔 철학은 그 일상을 좀 이렇게 숭배한다고 해야 될까? 숭배한다. 그러니까 약간 일상이에요. 정말 그 루틴인데 그 루틴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 내 삶을 그걸로 채우는 거. 그래서 그게 좋다면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네. 공부할 때 사표로 삼는 사람들은 막 수험 괴물이거나 강사거나 이런데 하루키의 삶의 방식 어떻게 보면은 네. 적용인데 불안함은 없으셨어요? 난 이렇게 좀. 근데 하루키는 세계적인 작가잖아요. 야 이게 약간 영역을 약간 넘으시는구나 이렇게 항상. 그런 고정관념이 없으시네요. 결국에는 네. 합격이 목표이긴 하지만 더 큰 목표는 행복한 인생이잖아요. 와 이럴 수가 너무 놀라운데요. 그래서 나는 세계적인 작가인 하루키의 네, 어떤 삶의 방식을 더. 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왜냐면 책을 못 읽잖아요. 네, 수험 못 읽죠, 기간에는. 못 읽죠, 네. 그래서 그때만 잠깐 읽고 그러다 이제 이게 되게 힐링이었어요. 야, 자신의 삶의 가치를 정확하게 정립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잔잔하게 책을 읽든 샐러드 먹고 그런 게 보다 더 본질적인 거는 그죠? 그렇죠. 저는 내 삶의 방향성 이런 거 네. 한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질문들이 어떠냐면 변호사님 운동해야 되나요? 아침에 이 시간 어떻게 써야 되나요? 저는 뭐 특히 이제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은 네. 체력 준비, 소방 경찰 이제 다 실기 시험을 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운동을 또 하세요. 그러면서 저는 이 시간에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호사님 막 죄책감이 들고 근데 제가 그때마다 답을 해드렸지만 더 네. 중요한 거는 내 삶의 기준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네요. 그래서, 답은 자동으로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모든 것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생각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반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들을 쭉 봤는데 세무사님께서 이제 노베이스로 어떤 분이 시험을 준비하신대요. 그래서 지금 어떤 서프라노님께서 갑자기 나도 세무사를 하고 싶다면 뭐 네. 어떤 얘기 좀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저는 피 터지게 해서 뭔가를 했지만 남한테도 과연 이게 권해줄 만한 것인가라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똑같이 그 생각 들죠? 네. 어렵긴 어렵거든요. 어렵죠. 어려워서. 그래도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희 2만 몇천 명이 보고 700명이 붙는 시험이니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처음에 무조건 말씀드려요. 진짜 하고 싶냐. 그러니까 이만큼 노력을 투자해서 생각보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할 수 있는 일도 많다. 근데 너가 정말 세무사가 되고 싶은 건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저는 이제 용기를 좀 드리는 게 베이스가 없다고 겁을 먹을 게 없는 게 생각보다 베이스가 튼튼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거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많이 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시간이 단순히 1, 2년이 아니라 6년 막. 그쵸. 그거 따라잡기 고등학교 때 그걸 따라잡으려면 좀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저희 시험 같은 경우에 장수생분들은 결국엔 합격을 못 하신 분들이잖아요. 이야. 너무 냉정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베이스라는 게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내가 한번 뚫어볼 만하다는 거. 와,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 안 하시거든요. 놀랍네요. 관점에 너무 전환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항상 보면 1등 하시는 수석분들 보면은 2, 3년 공부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1등을 하시거든요. 네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2, 3년을 충분히 투자를 하면은 1등한 만큼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애셔도 된다. 없어져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한편으로 지금 오늘 인터뷰를 쭉 하면서 느꼈던 거는 기존에 다른 거 하셨을 때 쌓인 재능도 다 쓰임새가 있다. 맞아요. 그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전 너무 실전지향적이시고 멘탈도 좋으시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가만히 이렇게 여쭤보니까 옛날에 성악하시고 예체능 하셨던 게 어마어마한 장점이 됐구나. 네. 이제 딱 들거든요. 맞아요. 기존에 자기가 했던 거를 좀 좋게 보는 것도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이 공부를 이제까지 살면서 한번 해봤다 그리고 안 해봤다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오히려 그 회계적인 베이스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만약에 해보신 분이라면 좀 믿고 그대로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내가 정말 살면서 한 번도 공부를 잘해본 적도 없고 제대로 해본 적도 없다 이런 분이시면 저는 좀 실강을 추천해 드릴 것 같아요. 실강 왜요? 실강을 가서 그 공부 잘하는 애 한 명을 찝어요. 그 다음에 걔를 좀 따라하는 거. 따라하는 거. 왜냐면 공부를 잘하는 분들은 한두 가지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거예요. 총체적인 거라서 그걸 말로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하면 돼요. 직접 봐야 되네. 네, 한번 봐야 돼요. 쟤는 뭐 저렇게까지 해? 막 이런 느낌을 느끼고
아니면은 쟤는 뭔가 뭐 멘탈에 타격이 없네 이런 걸 멀리서 보고 걔랑 스터디까지 할 수 있으면 약간 금상첨화. 진짜 그 사람의 사고 습관이나 생활 패턴을 다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그쵸. 하면은 진짜 배울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빨리 뭔가를 습득할 수 있는 길인데, 그죠? 맞아요. 좋습니다.